한려 수도를 품은 비단길. 아름다운 남쪽 바다입니다. 마을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논으로 우리네 어머니들이 평생 다녔던 길. 이곳 사람들은 바래길이라고 하죠. 이 길 위에서 만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이 바위에도 봄이 찾아오는군요. 네, 이 바닷바람에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이 바다를 생명으로 여기는 이 남해 분들이 이 물때를 맞춰서 해산물을 캐내는 곳을 남해 말로 바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바래. 머리에 이고 또 지고 억척스럽게 다녔던 바닷길. 그 바닷길에선 어떤 밥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남해 해라우지 마을에는 바다로 향하는 바래길을 일생 동안 다닌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들리는 듯하군요. 물질하러 가는 길, 걱정이 많아 보이는 두 분 같습니다. 언니 다리 괜찮겠어? 올라가봐야 알지 어떻게 될런가. 천천히 해, 천천히. 원숙 씨가 물질 베테랑인 순자 씨를 따라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지도하려고. 제일 잘하는 선수였어요. 상군. 어머니 어디가 아프는데요? 그냥 무릎 어? 수술했어요. 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었어요? 예, 그 얼마나 쉬셨는데요? 한 1년 반. 아, 어쩌고 있는 거야. 원숙 씨는 무릎이 아파 오랜만에 일 나가는 순자 씨를 보호자로 따라 나서는 길이랍니다. 물질요? 한 40년. 40년. 요즘에는 뭐가 많이 잡혀요, 어머니? 해삼요. 해삼. 예. 얼마나 많이 잡으세요, 보통 하루에? 요즘에? 그거는 뭐 되는 대로 200kg도 잡았다가 뭐 300kg. 해라우지 마을 해녀들은 평균 40년 이상 물질을 했다는군요. 모두 바다에서 보물을 캐는 선수들이랍니다. 네, 원숙 씨의 걱정은 기우였을까요? 물찬 제비처럼 다니시는데요. 변함없이 해삼과 전복이 풍성한 남해바다. 1년 이상 그리워했던 그 바다에 왔으니 순자 씨는 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인가 봅니다. 해삼은 지금 한창 철이라죠. 해삼 전복 소라. 전복 소라. 예. 한 번 물질을 하면 4시간을 꽉 채우던 순자 씨. 이날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해삼, 전복이 한 바구니네요. 서진 서연이 왔다며. 지금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줘 언니. 몰라? 해삼탕이라도 해주지 뭐. 아무거나 있는 거 있는 대로 해주지 뭐. 어릴 때 제가 이제 일한다고 바쁘니까 언니들은 물질하고 나면 남는 시간 그 애들 그 언니가 맡아서 돌봐줬죠. 키워주고 업어주고 재워주고. 예. 현 순자 시댁이 여기입니까? 예,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어느 분이 현순자 씨?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반갑습니다. 아유, 지금 뭐 일하시는데 내가 안녕하세요. 손을 여기 잡겠습니다. 내가 또 음식 잡수는 손인데.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해삼탕 하려고 해. 네. 손질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고로 큰 건 얼마? 8등만 합니까? 해녀 1kg짜리. 네, 1kg 한 마리에. 해삼이라는 뜻이 바다의 삼이라는 얘기가 맞죠? 예. 그냥 이게 영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양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삼이라는 단어를 쓰지. 고맙습니다. 근데 이건 딱딱하고 식초를 안 넣어서 그런지 예. 좀 세요. 딱딱하면서도 부드럽네. 예. 이야, 진짜 물건이네 이건. 금방 잡아서 금방 식감이 좋을 잡아서 거예요. 싱싱합니다. 집에 있는 과일, 뭐 야채 남은 걸로 해삼이랑 뭐 해물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시원하게. 뭔가 안 끓여요? 그럼 냉채구만. 네, 하채. 그리고 이제 쉽게 여기서는 그냥 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뭐 집에 큰 행사가 있으면 뭐 한 다랑이씩 한 다랑이씩 이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예, 뭐 그냥 시원하게 국물 마시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다들 시원하게 해서 새콤달콤하니 좋아해요. 시원한 해삼탕. 남해의 별미랍니다. 어찌 왔어? 언니 이거 바다 갔다며. 이거 뭐야? 너가 주려고 이모가 오늘 잡아온 거. 소라 꼬집기는 전복 너가 좋아하는 거. 해삼 다 잡았어. 다리는 괜찮나? 다리는 아파. 이거 먹으라고? 입에 넣어줘. 네가 하나씩 먹어보라. 맛있네. 맛있다. 맛있어. 이모 잡은 거야? 맛있다. 어렸을 때도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네,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해요. 밥이랑 반찬은 몇 끼마다 다 해주시고 저희 그냥 엄마 같이 다 해줬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전복죽도 많이 끓여주셨고 꼬지. 꼬지도 많이 해주셨고 그냥 날로 회도 많이 썰어주셨어요. 객지 생활을 하는 조카들이 그리워하는 집밥. 해산물 꼬치조림이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죠. 이거 오늘 자연산 전복이에요. 사실 큰아이가 취직이 돼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손자 씨가 요리 솜씨를 더 내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산물이 풍부한 남해라고 해도 밥상에 자주 올리지 못하는 음식이죠. 아픈 다리로 힘든 물질하는 손자 씨를 위해 이번에는 은숙 씨가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나 보네요. 아니 이거 겨울에 자갈도 먹고 이거 한 그릇 마시면 전복 미역국 먹으면 어땠어? 아이, 속이 따뜻하게 추운 데는 속이 싹 풀려요. 풀리나? 응. 그렇지. 내가 종종 겨울에 끓여줄게 이걸로. 고맙다. 먹고 아프지 말고 이제 그러자. 봄이라도 바닷물은 수온이 10도 안팎. 해녀들은 뜨끈한 전복 미역국이 꿀맛이라고 하죠. 전복의 향이 진하게 밴 국물 맛이 일품인 전복 미역국까지 잔치상이 따로 없습니다. 남해에서 물질하는 어머니들 덕에 밥상에 오른 귀한 음식들이죠. 이모 맛있다. 오늘 그릇 딱 되지? 이거 맛있나? 맛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맛있다. 아플 때나 그냥 가끔씩 이렇게 해산물이 엄청 먹고 싶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리워요.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에 서로가 보답하는 밥상. 손자 씨와 은숙 씨가 함께 차린 밥상은 더욱 정성스럽게 느껴집니다. 남해에서도 남쪽 끝자락 계단식 논이 장관이죠. 산 비탈길에 다락논이 촘촘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로 담을 쌓고 흙으로 논을 다져 한 평이라도 농토를 늘리려고 만든 게 다락논이죠. 유자나무 잎이 되게 좋네. 남해 토박이 송덕자 씨가 유자잎 따러 설을산을 오르내린 지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는데요. 옛날부터 어머님께서 술을 담그셔가지고 그냥 일반 술을 많이 담그셨는데 이제 유자가 남해 쪽은 유명하니까 잎으로 담가보면 어떡할까 하고 이제 잎으로 담가봤는데 향도 좋고 맛도 좋고 해가지고 유자 잎으로 술을 계속 담그셨어요, 어머님이. 남해는 옛날부터 유자나무가 많은데요. 유자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애들 공부를 다 시켰다고 하죠. 장작나무 지게에 지고 산비탈을 다녔던 바래길. 어머니들의 등이 저절로 굽었을 겁니다. 여보, 밥 다 떴어요. 유자잎 좋네. 유자잎 따왔어요. 올해 유자잎 굉장히 좋네. 되게 싱싱해요. 밥 잘 쪘어요. 밥 다 쪘다. 잘 됐네. 층층 계단 논에서 굽은 허리 펼 새 없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른들이 이제 또 좀 많이 계셨으니까 나무하고 오면은 목이 마르고 하니까 집에 오셔갖고 이제 술 한 잔씩 하시면 진짜 좋다고 많이 하셨어요. 네, 논일 하다가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피로가 풀렸을 것 같죠? 시어머니표 막걸리 비결은 유자잎입니다. 옛날에는 뭐 어머님 진짜 어떻게 그때는 연세가 안 많으시니까 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 고생을 많이 하셨지. 이런 거 다 하시라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나 이런 거 다 엄청 잘했고 그다음에 뭐 여장부였지 완전히 어머니가. 그냥 소일도 다 하고 논밭도 다 갈고 흔하네. 다 그래가지고 색깔이 네, 1945년 위안부 징집을 피해 이곳 다레이 마을로 시집을 왔다는 조막심 할머니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만들기 시작해 마을에 유자 막걸리 소문만 자자하게 남겨놓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병중이고 이고 지고 논만 일 다 했던 시어머니. 게다가 음식 솜씨까지 좋았다니 며느리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둘이 잘 됐는. 그렇게 막걸리 비법이 대를 이어온 것입니다. 냄새가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막걸리는 산도와 단맛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막걸리 내리시는군요. 네. 직접 유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향이에요. 유자 이파리 향입니까? 예. 그래서 며칠이나 묵혀요. 숙성은 15일이요. 15일. 예. 15일 만에 다 이제 숙성이 되는군요. 발효가 되는 거지. 네네. 네. 아, 막걸리 맛이 틀리군요. 네. 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데 이게 유자향이란 말이죠. 네.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요. 보름 동안 항아리에서 발효시킨 맛이죠. 유자 막걸리에 잘 어울리는 안주는 뭘까요? 물액이 있지만 전날 밤에 불려놔야 돼. 마른 거기 때문에. 네, 물메기와 궁합이 제일 잘 맞는다는군요. 겨울에 잡은 물메기를 반 건조시켰다가 물에 불려 양념을 발라 찌는데요. 저기 다른 집에는 그냥 간장에다가 양념해가지고 넣는데 우리는 저기 먹어보니까 된장 양념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 이제 다 식구들도 다 된장 넣어서 발라서 찌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맛있고. 예전에 시어머니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 예, 어머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배운 거죠. 예. 양념장에 된장을 넣는 것도 시어머니 방식인데요. 막걸리 안주상에는 물메기 양념찜이 제격이죠. 뚜껑 열어주세요. 찜찌러 좀 기다려요. 왔어요. 좀 기다려. 네. 이건 좀 빠진 다음에. 넣어도 될까요? 이거는 조심히. 우리 별로 없는데. 에이, 찜 맛이 끝난데. 그때 가지고 찜이는 맛있지. 옛날만 오랜만에. 옛날만 나겠다. 오랜만에 이제 메기찜 먹어보니까 재미고 맛이 같아요. 술 맛이 안 돼. 팍팍 술하고 들어오는데. 막걸리하고 한 잔 먹으면 끝내주겠네. 물메기는 흔한 생선이라 없이 여겼던 시절도 있었지만 말려먹는 생선의 백미를 자랑할 수 있는 생선이 됐습니다. 막걸리 술안주용으로. 물메기와 막걸리와의 예예. 조합이 좋군요. 네네. 여기는 또 물메기가 유명하니까 겨울철에는. 아 그래요? 네. 물메기가 물텀벙 아닙니까? 옛날엔 먹지 못해서 그냥 집어 던지는 거.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귀한 음식이 됐죠. 어유 그러면 각 지역 가도 이 물메기가 굉장해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이거 한 점을 접으면 입에 넣으면은 살을 녹죠. 그 이것도 어머니한테 배우신 거예요? 예, 어머님이 시집 오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부드러운 육질이 사르르 입에서 녹는 맛을 더하니 남의 정취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남해바다 정원을 벗삼아 푸른잎 채소가 봄기지개를 펴는 듯합니다. 유채잎인데요. 여기는 유채, 봄동, 봄동이라고 많이들 그래 하죠. 유채라고도 많이도 하고. 어머니 봄동은 다른 게 봄동이 있잖아요. 아, 우리는 이쪽에서는 이런 걸 봄동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유채 가지고 봄동처럼 김치를 담가도 돼요? 예예. 김치 겉절이 또 해도 되고. 이제 물김치는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노란 꽃이 꽃 필 때 그거 가지고 물김치 담아 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남해에서는 유채잎을 봄동이라고 하는군요. 남해 봄동 맛을 보려면 유채꽃이 활짝 피기 전에 잎을 따야 된답니다. 이맘때쯤 입맛 돌게 하는 데는 유채잎 겉절이가 최고죠. 이거 3년 된 멸치 액젓이에요. 그럼 소금하고 간할 때하고 액젓하고 간할 때하고 맛이 맛이 달라요? 틀리죠. 어때요? 이거 액젓으로? 이 맛은 뒷맛이 뭐라 그럴까? 감칠맛이 난다 그럴까? 예, 개운하고 소금으로 간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고소해요.
밭에서 금방 따온 유채잎으로 만든 겉절이. 싱그러운 봄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맛있어요. 맛있네. 그냥 봄에 그냥 입안으로 쏙 들어오네 그냥. 간은? 간도 딱 맞고. 어머니는 식구들 제철 음식을 먹이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 맛볼 수 있는 유채잎으로 물김치를 담그시는군요. 네. 봄볕 따뜻한 곳에서 먹는 음식이 맛이 없을 리가 있을까요? 자, 한잔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왜 잔 어디 갔다? 바래길 고단한 발걸음, 쉬어갈 곳이 되어 주었던 할머니의 집. 맛이 좋네요. 맛이. 그리운 막걸리 밥상을 마주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옛날 맛이 나옵니까? 이거 맛이 좋게 몇 잔을 드시는 건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의 인고의 세월 덕에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남의 바래길에는 어머니들의 애잔한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해에서 바래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가는 길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풍진 세월을 살아내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입맛 돋우는 밥상을 차리는 며느리가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 뵈러 가는 겁니다. 남해군 상동면 전도마을. 어머니들의 발길이 바쁜 걸 보니 물때가 된 모양입니다. 카레도 뜯고 쏙도 낚아보고 오늘 쏙 한번 깨워보자. 왜 뻘을 파시는지요? 요새는 깨가 많아가지고 이제 삭갱이도 만들어갖고 아마도 뻘에서 뭔가를 잡기 위해 된장을 뿌려서 유인하나 봅니다. 도시도 잘한다. 이거만 저거만 붉은붉은 올라오라. 날이 차가서 올라오라.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올라오긴. 올라오고 싶으니까 추웠어. 안 올라오겠다. 싹싹 물지도 않아네. 밑에서 칵칵 물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보리를 뽑아가지고 보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보리 잎이 있고 이걸 가지고 쏙을 낚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강아지 털이에요. 강아지 털. 얘가 이 구멍에 넣으면 침입자로 생각해요. 얘들이 그럼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올랐는데도 안 올라오네. 그래 안 올라온다. 내도 여 너도 잡았다. 아, 그게 뭐예요? 쏙이에요. 쏙이요? 예, 이게 쏙이에요. 쏙 올라온다고 쏙입니다. 올라온다. 쏙. 야, 올라온다. 와, 크다 커. 와, 오늘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 와, 진짜로 많이 잡았네. 아유, 날이 따뜻하게. 이게 실 내장이 있어요. 실 내장이 있는 걸 다 빼버리고 이래가 튀기거든요. 이 다리도 다 튀겨요. 다리도 다 먹어요. 남해 갯벌에는 지천의 해조류가 널려 있습니다. 캐도 끝나지 않는 생명밭. 어머니들이 평생 기대어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홍분엽 씨는 오늘따라 해조류 중에서도 청다리 채취에 열중을 하십니다. 토도가 비슷한데 여기는 방울이 저렁저렁 달렸어요. 네, 방울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죠.
어머니가 이제 파래도 뜯어 파시고 생선도 잡으면 생선도 뭐 시장에 파시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7남매 키우면서 고생하셨어요. 고부간 나란히 걸어 다녔던 바래길. 이제 시어머니는 뻘일을 못 하십니다. 어머니, 추운데 말로 났습니까? 시금치 데린다고 오늘 바다에 갔다 왔습니다. 쏙 잡고 파래, 검은 파래가 엄청 부드럽대. 부드럽지, 얘? 아이고 딜라. 저러고 부드럽다. 맛있겠다. 이거는 오늘 해갖고 전을 지지면 더 맛있을 거예요. 이도 딜로 언니한테 이거는 찔다. 셌다. 이거는 셌어. 처음 맞네. 나옵니다. 예. 이거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네.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어머니, 청다리 갖고 설치 어머니 좋아합니까? 한번 좋아하죠? 쟤네들은 그 맛있거든 먹었다. 네, 어머니 잘 잡수 때. 한번 쟤네들은 많이 먹었다. 가끔가다 한 번씩 한다 이거죠. 한번. 그지? 청다리 청다리 날 때. 지금이 청다리 딱 제철 날 때지. 한번 청다리 그거 쟤네. 95세이신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는 청다리 무침이라도 드시면은 입맛을 찾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청다리는 씻을 때 잘 씻어야 부드러워진다는데요. 우정물 빠지고 이 방울 큰 거 떨어져 피고 그러라. 바다 냄새가 좀 빠져나가고 이 부드럽다 이런 거를 보기. 남해에서는 청다리와 조개를 같이 조리하는 게 별식이랍니다. 해조류와 해산물의 궁합이 잘 맞을지 맛이 궁금한데요. 간은 멸치 액젓 대신 어간장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랜만에 예전처럼 간보기를 청하는 며느리. 오늘은 뭐니 해도 어머니 입맛이 최우선이니까요. 맛이 있다. 누가 맛이 있다. 섞으면 더 맛있어요. 청다리 나물에 우럭 조갯살이 섞여 쫀득한 식감이 더해졌습니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옛날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먹는 한 끼가 어머니에겐 너무나 귀한 밥상이었죠. 여기는 장산으로 만나 폴로 되고 여 사산을 건너갖고 이거 폴로 돼서 먹으면서 먹도 먹고 뭐 돈이 있어도 못 벌고 돈도 먹고 그막 말도 모르고 아들은 아들도 마무리 묶어져도 먹도 모르고 주도 모르고 우리 아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 고생을 많이 하고 아들도 배로 끓고 우리 엄마 씨도 배도 많이 오르서 발해길에 바친 90평생. 일곱 남매 배불리 못 먹인 게 한으로 남아 있으시네요. 자석은 좋다. 아무리 굳어도 저 자석은 자 좋다. 어머니가 엊그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신다 했는데 어머니가 내보고 니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병원에 가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그를 못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발해길 동지 같은 사이죠. 그 정이 남다를 수밖에는 없겠죠. 네, 손질한 쭈꾸미 볶음에 시금치가 들어갑니다. 어머 옛날에 많이 못 잡수니까 많이 잡수세요.
남해는 바다와 뻘, 논밭의 작물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지역 같습니다.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간다는 쏙은 튀김이나 탕을 만들어 먹는데요. 오늘 만들 음식은 쏙 맑은 탕이랍니다. 바지락을 먼저 끓여 육수 맛을 낸 다음에 쏙을 넣으면 시원한 국물 맛이 해장국으로도 손색이 없죠. 구십평생 발에길에 바친 어머니의 인생. 가지 많은 나무처럼 비바람 온몸으로 맞으며 자식들을 지켰던 어머니 이야기가 밥상에 녹아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서쪽에 자리한 유포마을입니다. 이 마을은요, 전형적인 반농 반어 지역입니다. 지금은 한창 시금치 수확철인데요. 밭일이 많습니다. 이제 봄 되면 이제 벼 심고 나면은 또 이제 시금치 갈고 마늘 심고 바쁩니다. 3월에 쑥이나 시금치를 채취하고 5, 6월에는 마늘을 수확하고 작은 책으로 밭으로 뻘로 발에길을 다녔답니다. 남해 아버님들은 돈 벌러 많이 밖으로 나가셨다고 그러시던데. 예, 많이 갔다 왔어요. 섬이라서 그런가요? 섬이라서 육지로 돈 벌러 가야지. 남편분들은요? 예. 힘들었지. 여자들 둘이서 살라고 게. 김봉엽 씨는 친정어머니가 46에 낳은 귀한 막내딸이랍니다. 뻘일도 시집와서 처음 해봤다는데요. 두들기시는 건 왜 그러세요? 우러 구멍 찾으려고. 아 구멍 왜요? 두들기면 구멍이 팡 뚫리거든요. 여 있네, 여기. 이 구멍이네요? 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응, 있네. 이제는 깊이 숨어 사는 우럭 쪽에도 척척 찾아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우럭 쪽에 숨구멍을 찾으면 그의 성공이라는군요. 아이고, 이 우럭 쪽에 아주 크기가 상당합니다. 다른 집에는 보면 막 아저씨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저는 맨날 시금치 캐는 것도 저 혼자 앉아서 캔캐네. 짜증납니다. 그럴 때 아버님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뭐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이구. 예전만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히 캐도 이제는 힘에 부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무뚝뚝한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외양선 타러 나가고 10년을 호르몬이와 살았으니 모진 세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아서 좀 도와주래. 그 뭐입니까? 뭐예요? 바지락 좀 많이 캐했네. 우럭 쪽에. 네, 많이 캐. 아유, 먹어봐 죽겠는데 조금 와서 도와주면 좋긴데. 내가 집에서 일해야 될까 이거. 집에 손봐야 될까.
나이 들면 달라진다는데 아직 배짱이 두둑하시군요. 내가 이잘 안 까봤는데.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I'll love you twice as much tomorrow. 언니 해봤어야지 뭐 할 줄 알지. 얘는 뭐야? 맨날 놀러만 다니고 뭐. 처음 뭐 처음. 생 까보도 안 했는데. 우럭조개를 사시사철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이 남해랍니다. 아내는 평생 우럭조개를 캐왔는데 남편분은 손질 한번 안 해봤다고 하죠. 세진에서 뭐 별로 뭐 아직도 안 되나? 오늘은 내가 좀 손질해가지고 좀 뺏게 해줄게.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다며 은근슬쩍 빼던 물인데 살다 보니 남편이 도와주는 날도 오긴 오는군요.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I'll love you twice as much tomorrow.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쑥향이 마당 가득 번지는 우럭조개 쑥탕. 맛이 어떨까요? 시원하게 맛있는 이게 이제 최고 보양식이다. 진한게 보양식. Don't you know I need you so? 표현은 안 하지만 속정 깊은 남편이 오늘은 꽤나 마음을 씁니다. 좀 일하는 마음을 마음속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죠. 표현 내가 잘해주지는 않았지만은 매일 뭐 도와주지는 안 하고 이제 매일 밖에 도니까 이 사람 고생을 많은데 그래서 뭐 마음적으로는 좀 안 됐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엽 씨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날입니다. 아, 쑥국 시원하네. 외롭게 혼자 걸어온 바래길이었으나 이제야 진짜 부부 동행이 생겼나 봅니다. 자, 바지락 한 개는 얹어줄까? 자. 얹어주라고요. 얹어주고. 이제 죽을 때 내가 함께 이제 찍으면서 치료드려야 돼, 안 됩니까? 아내가 어제 뭐 누가 따사람 좋은 사람 있나? 열심히 많이 먹고 건강해. 고맙습니다. 봉엽 씨의 바래길이 앞으로는 꽃길이 되길 바랍니다. 남해의 동서남북을 다 다녀봐도 곳곳에 바래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남해의 바래길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풍광이 아름다운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고단함을 나누고 또 굽은 허리 만져주던 그 따뜻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